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사회는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고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직접 반영되었다. 나는 주로 현장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맡았다. 때로는 강단에 서서 우리 철학을 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작은 카페나 동네 회관에 앉아 한 사람의 사연을 듣는 일을 더 좋아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오늘 한 작은 친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대답들은 놀랍도록 평범하면서도 강력했다. 버스 앞에서 양보한 자리, 외로운 이에게 한 통의 전화, 골목 청소를 도운 두 손. 세월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시험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고 밤샘 근무 뒤에 회복력도 떨어졌다. 어느 겨울에는 가벼운 협심증 증세로 응급실을 가기도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도록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운영 매뉴얼은 더 정교해졌고 교육 과정은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었다. 후배들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았고 나는 그들을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물러서는 건 아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해나가는 모습은 예상외로 큰 위안이었다. 어느 늦가을 재단 이사회와 현장 운영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발표를 했다. 제 역할을 점차 줄이려 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 가치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차분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눈빛이 한동안 고요하게 반짝였다. 나는 준비해온 짧은 원고 대신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가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많은 손으로, 더 많은 목소리로 이 가치를 지킬 때입니다. 저는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몇몇 사람은 눈가를 훔쳤다. 지은은 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사장님은 서툰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게나마 잔치를 열었다. 케이크 대신 각 지점에서 보내온 빵들이 한가득 놓였고 사람들은 빵을 손에 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열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등 버튼을 누르는 일은 내가 아닌 새 매니저의 몫이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더니도 결연한 표정으로 전등을 끄고 우리 모두를 불러 안부를 나눴다. 내가 정말로 내려놓기로 결심한 건 사소한 순간들에서 왔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작은 소년 하나가 내게 달려와 말했다. 아저씨, 지난번에 알려준 레시피로 엄마가 빵을 구웠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중에는 안도의 숨도 있었고 더 이상 내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이 가치가 전해지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꾼 것은 내가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손과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의 연결이었다. 그 후 나는 역할을 천천히 줄여나갔다. 운영회의에는 가끔 참석하되 발언은 짧게 했고 현장 점검도 미리 약속 잡힌 날에만 갔다. 대신 나는 지역의 작은 모임들에 더 많이 얼굴을 비췄다.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빵을 굽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선 늘 노트를 옆에 두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나는 언제든지 꺼내어 한 장씩 넘겨보곤 했다. 그 페이지들에는 여전히 초창기의 서툰 메모와 수강생들이 적어놓은 손글씨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가을 나는 마을회관에서 작은 강의를 했다. 청중 대부분은 젊은 창업자들과 지역 활동가들이었고 그들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다. 나는 청중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됩니다. 그게 곧 인생 역전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변화는 외부의 인정보다 자기 삶을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숨지 말고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 그게 결국 오래가는 힘입니다. 질문 시간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형,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눈빛은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반복되면 길이 됩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의 작은 결심들을 지켜보는 역할을 계속했다. 때로는 조언자가 되어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듣는 이가 되어 누군가의 실패담을 들었다. 누군가는 큰 실패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사소한 좌절을 이야기했다. 모두에게 나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꿨다. 답은 되게 소박했고 그러나 그 소박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건강은 여전히 나를 시험했다. 가끔씩 숨이 차고 밤에 잠에서 깨어 통증을 느낄 때면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던 소박한 밥상을 떠올렸다. 지은은 그런 나를 챙기며 말없이 내 일정을 조정해 주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랐고 서툴던 책방 솜씨도 훌륭해졌다. 어느 날에는 큰아이가 학교 과제로 가족의 직업을 발표했는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게의 이야기를 씩씩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은 점점 더 많은 얼굴들을 데려왔다.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생겼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업 체험 수업을 요청해왔고 우리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빵 반죽을 만지고 가게 한켠에서 오랜 단골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어떤 성과보다 값졌다. 작은 친절이 길을 만든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주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노트를 자주 꺼내들었다. 노트는 이제 단지 미션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록이자 성찰의 장이었다. 수강생들의 수료증 서명 대신 그들의 한 문장 소감이 쌓였고 재단 이사의 메모, 지은이 적어넣은 행사 체크리스트, 아이들이 낙서로 남긴 아빠 최고 같은 문장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페이지들은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은 더 단단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난 잠깐 혼자 가게 뒤틀에 앉아있던 지은에게 물었다. 너는 우리가 이만큼 해낸 걸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손에 들린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진열대 유리창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처음엔 당신이 우산 하나 건네던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당신이 보여준 건 계속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중심인 일이 오래가는 법이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 손에 닿은 노트의 표지를 살짝 쓰다듬었다. 언젠가는 이걸 완전히 내려놓을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건 서류상의 공식 퇴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도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했다. 나는 천천히 은퇴 후의 시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글을 더 쓰고 아이들과 긴 여행을 떠나고 가끔은 재단의 행사에 얼굴만 비추는 그런 삶. 몇 달 후 갑작스러운 건강 경고가 왔다. 정기검진에서 심장 문제의 초기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크게 다행히도 조기 발견이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은 분명했다. 지금처럼 무리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나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가슴 한켠에 묵직한 책임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이 굴러가도록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시점이었다. 우선 운영과 교육 커리큘럼을 더 표준화했다. 각 지점의 매니저들에게 더 구체적인 권한을 넘겼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내부 거버넌스를 정비했다. 재단 이사회에서는 내 역할 축소에 맞춘 리더십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과거 우리와 함께 수료했던 청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했고 무엇보다도 사람 우선의 가치를 내가 전해준 방식 그대로 존중했다. 나는 점차 현장 근무 시간을 줄이고 대신 멘토링과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젊은 매니저들과의 멘토링은 예상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그들은 실무적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끔 놀랐고 가끔은 안심했다. 내가 평생 해온 말 중 하나가 작은 걸 꾸준히 하라였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는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때로는 질문 자체를 되묻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실천적 도구였다. 내가 현장에서 물러나는 동안 지은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재단 운영의 균형에 쏟았다.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 활동에서 자주 얼굴을 비췄고 어느 날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 메뉴가 한시적으로 진열대에 올라가기도 했다. 손님들은 웃으며 그 메뉴를 사갔고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런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끔씩 노트를 꺼내 어린 페이지에 가볍게 문장을 남기곤 했다. 때로는 레시피에 대한 메모가, 때로는 누구에게 감사한지 적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내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다. 나는 현장의 긴박한 결정 대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했다. 지역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작은 조언을 건네고 재단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균형을 잃은 이들을 위로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일은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데 있다. 그 단순한 진실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내 건강은 꾸준히 관리되었고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생활은 훨씬 규칙적이 되었다. 스트레스를 줄였고 아침마다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창밖을 보며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 일들이 더없이 소중해졌다. 지은과 나는 자주 걸었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지나온 길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은지 이야기했다. 그중 하나가 노트의 최종 처리였다. 원본 노트는 그동안 투명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나는 자꾸만 이걸 어떻게 남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노트는 한때 나를 이끌었던 작은 마법 같았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자산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우리는 노트의 최종 처리를 결정했다. 원본은 박물관이나 서가에 박제해 두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도구였고 누군가의 삶을 건드리는 촉매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나는 보존이었다. 원본은 가게 한켠의 투명 박스에서 특별한 보관함으로 옮겨졌다.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작은 전용 케이스를 마련했고
그 옆에는 노트의 역사와 이 빵집의 기록을 정리한 연고를 두었다. 누구라도 사연을 적어 제출하면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은 공동체가 갖는 형식이었다. 원본을 선물처럼 신성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히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다른 하나는 확산이었다. 우리는 원본의 몇 장을 떼어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들을 행동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제작해 지역 도서관, 청소년센터, 재단의 창업지원 공간 등에 배포했다.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었다. 각 수첩 첫 장에는 우리가 지켜온 원칙들 매일 한 가지 실천하라, 실수했으면 공유하고 고쳐라, 받은 것을 나눠라를 적었고, 마지막 장에는 수첩을 받은 이가 자신의 작은 미션을 적어 다음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이 수첩들이 누군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다. 공식적인 임계식 날, 나는 한 문장을 새겼다. 이 수첩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노트의 작은 일부를 떼어 한 젊은 활동가에게 건넸다. 그의 눈은 초조와 기대가 섞여 떨렸지만 나는 그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다.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품에 넣었다. 그 뒤로도 삶은 계속되었다. 나는 여전히 가끔 가게에 나와 과자를 굽고 손님과 수다를 떨었다. 강연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단골이 있는 동네 모임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 재단은 더 성숙해졌고 운영은 다음 세대의 손에 안정적으로 맡겨졌다. 나는 어느새 노트의 마지막 관리자가 아니라 노트의 증인이 되었다. 몇 해가 지나자 우리 동네에는 작은 관습이 생겼다. 매 봄이면 기억의 축제가 열려 노래와 빵과 이야기가 모였다. 봄바람이 축제장의 현수막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기억의 축제는 어느새 마을의 큰 잔치가 되어 빵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으로 골목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무대에선 동네 아이들이 어설프게 합창을 했고 노랫소리 사이로 사장님과 지은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이 박수를 보냈다. 나는 가만히 무대 한쪽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풍경은 일찍이 상상조차 못했던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의식을 준비했다. 원래는 늘 투명한 보관함에 있던 가죽 노트를 재단과 마을 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보관 상자로 옮기는 자리였다. 원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우리의 약속이었다. 나는 손을 떼며 간단히 말했다. 이 노트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마법이 아니라 행동의 기록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 와서 누구든 그 기록을 보고 자신만의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에서 청년이 된 친구는 눈시울이 촉촉해진 채 손수 만든 작은 목각 우산을 상자 위에 얹었다. 그 우산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비가 오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다.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은 진열대 한켠에서 만든 작은 쿠키를 팔았고 수강생 출신들은 자신들의 가게에서 보낸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카메라 불빛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표정을 비추었고 밤 공기엔 갓 구운 빵의 달콤한 향기가 더 짙게 배어들었다. 무대 위에서는 지역 밴드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노래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춤추거나 웃음 섞인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장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고 있었고 지은은 아이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어주었다. 소년이던 청년은 이제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며 축제 부스를 맡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보다 충만함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의 한켠에서 우리는 공동 보관 상자에 노트를 조심스레 넣었다. 노트는 반짝이는 작은 목각 우산 옆에 놓였고 사람들은 차례로 손을 얹고 조용히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나는 그 순간 수많은 손길과 말들이 이곳을 만든 결실임을 다시금 느꼈다.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 성공과 실패, 그 모두가 이 자리의 온도에 스며들어 있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무대에 올라 짧게 말할 기회를 얻었다. 마이크를 잡고는 천천히 말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손길들이 모인 결과입니다. 우산 하나를 건넸던 작은 친절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오늘의 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환한 박수로 화답했고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 후로도 빵집과 재단은 적당히 분주했고 적당히 평온했다. 우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의 약속을 지켰고 새로운 세대는 그 약속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어갔다. 직원들은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일했고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때로는 도전이 왔고 때로는 실패가 찾아왔지만 공동체의 지지와 투명한 태도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 개인적인 삶도 조용히 행복했다. 지은과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긴 산책을 하고 주말엔 손을 잡고 빵을 굽는 일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이곳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며 웃음을 지었다. 내 건강은 꾸준한 관리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나 혼자 떠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다. 언젠가 어느 외딴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우리 수첩을 떠올리며 작은 빵집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노트의 정신을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냈고 지역 사람들과 손잡아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소식들은 나에게 늘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어떤 것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평범했다. 어느 따스한 아침, 나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가 구운 빵을 손에 들고 있었다. 빵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 향이 코끝을 스쳤다. 창문 너머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아이들은 서로 쟁탈하듯 작은 쿠키를 나누며 깔깔거렸다. 지은은 가게 한편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사장님은 오븐 앞에서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으로 반죽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의 발소리, 누군가가 건네는 인사말 모두 익숙하고도 소중한 리듬이었다. 문득 가방 속 오래된 가죽 노트가 떠올라 주머니에서 꺼냈다. 표지는 달았고 페이지마다 잉크와 손대, 작은 스티커들로 가득했다.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길을 만든다. 그 길을 걸어온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잉크가 마르자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투명한 보관함에 넣었다. 원본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동네의 유산이자 누군가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잠시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지나온 날들이 스치듯 스며들었고 가끔은 아팠던 순간들조차 이제는 의미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은 빵을 자랑하며 웃었고 지은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가끔 누가 찾아와 옛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웃으며 그때를 떠올렸다. 부서진 우산 하나, 길가의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속에 노트 한 권. 그 모든 게 지금의 이 평온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투명 보관함 속 가죽 노트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노트는 물건을 넘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기록이 되었고 누군가의 시작을 돕는 매개가 되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얹고 속으로 되뇌었다. 전해진 것은 또 전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이곳을 여기까지 오게 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을 지탱할 것임을 확신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온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정리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단골들은 내일 아침의 약속처럼 다시 올 것을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기억했고 그 기억들이 다시 빵과 이야기로 연결될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작은 소망을 빌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길, 작은 친절 하나가 또 다른 시작이 되길. 그 소망은 평범했지만 진심이었다.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노트의 여백처럼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뒷마당의 벤치에 앉았다. 노을은 끝자락에서 마지막 빛을 뿌리고 골목은 서서히 어둠에 안겼다. 하지만 불빛 하나하나가 켜질 때마다 이곳의 이야기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 평온한 결말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미소 지었다.